예, 안녕하십니까. 선직입니다. 그, 이번에 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부산 정치 개혁을 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 임범비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가 5편까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2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2편을, 그나마 좀 빨리 좀, 훑어 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3, 4, 5편에 또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을 뭐 또 보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그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좀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참 이 시간은 되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이런 협박 각서를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편은 좀 빨리 좀 저는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빨리 좀 업로드를 좀 빨리 하고요. 3편, 4편, 5편으로. 근데 어쨌거나 계속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일단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을 가진 나라가 어떤 그 얄타 회담에서의 협상을 조금 일종의 그 실수, 오류를 좀 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 약소국의 그 운명 자체가 굉장히 그 미저러블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 언젠가는 이제 아시아 내에서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을 그렇게까지 키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국을 상대적으로 키워줘야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그 정말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어떤 일단 그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이 이런 원칙을 막 강요했다가는 정말 이 아시아의 그 수많은 나라의 이 상황이 정말 이게 미저러블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왜?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정말 성숙한 그 국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근래 이제 뭐 K 뭐 문화, 뭐 K 뭐 방산, 뭐 K 뭐 음악, K 뮤직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이 뭘 주도할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이런 국뽕에 막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는 철학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역사 문맹이고 철학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와 공허의 가치를 정말 그 올바르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 정치 개혁인 것을 정치 파동으로밖에 평가할 줄 모르는 이런 역사 문맹들의 시각에서는 그 어떠한 철학도 꽃을 피울 수가 없죠. 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나쁜 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또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업적이 정말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빨리 2편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친서라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국회 예산이 어렵다면 대안을 내놓으시오. 이승만의 발언에 강료들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말하는 거죠. 장관들, 강료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이범석 내무부 장관님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등이죠, 강등. 그 전에 이제 중국 대사로 나가 있다가 그 다시 이제 전쟁이 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살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아들 때문에 자살을 안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잘못된 나라를 좀 살려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내무장관을 이제 제안받아서 수락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범석 장군님도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장택상 장관님도 이제 훌륭하신 분이신데 두 분의 어떤 이런 라이벌 관계가 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내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조병옥 선생이나 이제 장택상 선생 같은 분들이 맡아야 되는 게 맞고, 이범석 장군님은 국방부 장관이나 그 국무총리를 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대 초대 내각에서 했듯이.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좌익들의 이런 선동에 의해서 반민 특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범석 장군님이 그냥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좀 지켜주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초대 국무총리로서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전쟁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비난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이 이제 이범석 장군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다시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귀국을 해서 서울에 와서 봤더니 이게 정말 엉망인 거죠, 엉망. 그러니까 이 초대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승모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국방부 업무를 이제 넘어갔지만 본인의 이 자괴감이 사실 그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와중에서 또 강요들 사이에서도 그 후발주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2인자 쟁탈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인자 쟁탈전이, 그러니까 1인자는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었었고,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좌익들이 지금 그 역사관을 너무 그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온갖 거짓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사실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이게 자꾸 이게 부대끼는 이유가,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1인자였다라는 사실은 지난 편에서도 이제 분명히 얘기했듯이, 클라크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이거 너무나 그냥 이거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뭐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별로 뭐 힘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거의 그냥 이건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분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본인들이 권력 잡으려면 내각제를 해야 유리했기 때문에 내각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자라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서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의원내각제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인자로서의 어떤 이런 확고부동한 그런 리더십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 유엔에 상정될 때 크리스나 메논 같은 경우도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제 극찬을 했을 정도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2인자 쟁탈전이 이제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아픔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인자 쟁탈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범석 장군님과 이제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제 구룡이라고 부르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룡, 그러니까 9마리의 이제 용인 겁니다. 9마리의 용.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어떤 일종의 절대 권력이죠.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대통령제에서. 아무튼 뭐 일종의 절대 권력이죠. 그 절대 권력 하에서 이제 9명의 이 부통령 지원을 해서 경쟁을 했던 9명의 이 구룡. 이게 이제 참 재미나게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와서 그런 어떤 잠룡들이다. 그러니까 잡이 아니고 잠룡.
이거 발음을 저기 좀 제대로 해야지 발음을 저처럼 못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잠룡을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구룡이라고 표현을 이제 했었던 것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2인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통령 경쟁에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룡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훗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체제하에서 그 2인자 쟁탈전에 있었던 뭐 이제 이회창 총리라든가 뭐 김동영 씨라든가 뭐 여러 명이 있죠. 뭐 저기 이한구 총리님이 그때 그 2인자 쟁탈전을 했나요? 아무튼 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 정치사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그 9명의 이런 그 분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말 그 올바른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강력한 주장들이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유와 공화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경쟁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정말 강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설 틈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훌륭하신 분들의 이 권력 욕이라든가 명예 욕이 절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이 자유의 가치이자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권력 쟁탈전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 자유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사에 있어서 어떤 이런 갈등과 모순도 만들지만 본질적인 거를 이제 지켜주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거. 그게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국가예요.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 본질이.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야지 그냥 뭐 이범석 장군이 뭐 장택성 장군과 뭐 경쟁을 했어.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너무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범석 장군님은 내무부 장관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등이 된 억울함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모조리 체포해서 영창에 가두겠다. 그러니까 이 이범석 장군님의 정말 이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서 정말 이 국가관이 아주 그냥 뚜렷하셨던 분이 또 이제 이범석 장군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택상이 이제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승진을 한 상태였죠. 이게 원래 참 재밌는 게요. 장택상 장군은 장택상 선생님은 원래 내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야지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외무부라 그러면 저기 누구예요? 저기 더 적합한 분은 윤치영 선생이 외무부 장관을 해야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발표가 잘못 나오는 바람에 외무부 장관의 장택상 선생이 앉고 내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의 윤치영 장관이 앉고 외무부 장관의 장택상 선생이 앉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일공화국 때 그랬어요. 이게 정말 도대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발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만에 번복이 돼요. 그 번복을 이제 하게 한 것도 사실은 이제 윤치영 선생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 장택성 선생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결국에 한 달 지나고 그러니까 원래 바로 이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나 보름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그때 아무튼 다시 좀 내각에다 얘기를 했고 부통령하고는 뭐 얘기가 안 되니까 이승용하고는 안 되니까 아마 비서실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또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유야무야 뭐 하다가 3개월이나 지나서 바뀌어요. 총리 그게 장관 발표가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계속 수도경찰청장을 했던 분이 당연히 내무부 장관을 앉아야지. 갑자기 외무부 장관 하라 그러면 장택선 선생이 어디 미국 대사로 나가
없다거나 뭐 외국 이쪽에서 그런 어떤 외무부의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택산 선생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억울한 게 있는 장관 두 명이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꾀를 냈구려. 나이 52살이나 된 당신이 야 이러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장택상 장관하고 이범석 장군하고 뭐 일을 그냥 팍팍 갈게 되는 그런 정말 와 이건 정말 와 이거 정말 이거 보면서요 내가 이 시대를 살지 않았던 그냥 후대의 사람이니까 그냥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재밌게 공부하듯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와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떤 라인 타야 되냐 하면서 엄청 고민했을 내용이에요 이게. 야 강요 국무회의인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택선 선생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좀 너무 나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전에는 어쨌거나 국무총리로서 일을 하던 분이 이제 이범석 그 총리님이었고 내무부 장관을 하던 분의 입장에서 그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초대 이 건국 내각을 꾸릴 때 어쨌거나 그 국무총리와 그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이제 뭐 공화국 내각은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거든요. 상관한테 그냥 그러니까 장택선 선생들 만만치 않은 분이었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꾀를 냈구려. 나이 52살이나 된 당신이 이렇게 비꼬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와 참 기가 막혀요. 아무튼 이 두 분의 물론 이제 두 분은 다 이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가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튼 이런 어떤 2인자 그 권력 쟁탈전의 어떤 이런 서막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런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전시 중에도 이제 있었다. 전시 중에도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장택성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군정에 있으면서 수도 경찰청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좀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그 솜방망이 처벌을 좀 했던 분이 이제 장택상 당시 수도 경찰청장이죠.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군정이 이게密소공의를 이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일단 그 대화의 그 상대로 많이 이제 여겨주던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자꾸 이렇게 처벌을 심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미국이 전파하고 싶었던 이 민주주의가 어떤 본질적인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걸 좀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密소공의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당연히 체포해서 가두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미군정에서 일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꾀를 냈구려. 이런 투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얘기죠. 이 벌써 꾀라는 단어 자체가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그 동의를 한다 그러면 참 훌륭하신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전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비웃는 거를 넘어서 비꼬는 거를 넘어서 어떤 그 질책의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면 당연히 어떤 이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상급자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꼬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오해를 사고 우리의 정권의 이 힘이 약해지고 리더십이 약화가 되고 그럴 수 있다. 이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같은 국무위원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예? 이 장태석 선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는 또, 예, 사실 막 나간 거죠. 예, 이모석 그 초대 총리한테, 예, 그냥 막 나갔던 거예요, 좀. 예. 아유, 참, 예. 이런 이제 고래등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는 거죠. 예. 강요들도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요들도. 예. 2인자 쟁탈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일단 나쁘게 봅니다. 나쁘게 보는데,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기보다도 아무튼 되게 형편없었다라고 보는데, 강요들의 경우에도 뭐 사실 만만치는 않았다. 예, 2인자 쟁탈전으로. 물론 당장 그 2인자 쟁탈전에 의해서 어떤 국민이 막 크게 피해봤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건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너무 사납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강요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아우, 진짜 도와주는 이 후배들도 하나도 없고요. 예? 아, 정말 답답한 게 정말 이게 한두 가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 아니, 국무위원들이 됐으면, 예?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를 생각하기도 바쁜,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둘이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좀 정말 좀 아무 개념도 없는 그 좌빨들이 그랬다 그러면 뭐 그나마 이해라도 해요. 어차피 좌파는 정신병이니까. 예?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그냥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꺼낼 말이 있고 안 꺼낼 말이 있죠. 예?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그러면 저기 그냥 해산하기가 좀 그러면 그냥 다 체포하자. 예? 그래서 영창에 가두고 그리고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더군다나 이 내무를 책임지고 있는, 예? 근데 여기 그냥 내무장관 상관없는데 아무튼 내무부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 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으로 보여서 미국으로부터 압박도 들어올 거고, 예? 지금 전시 중인데, 예? 후방에 이런 정치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서 이 국방부도 저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예? 막 국가 반역 쿠데타를 막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예? 이런 마당에 너무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국가 강요의 어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쉽게 말해서 야, 나이 처먹고 뭔 생각을 하는 건 도대체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다 드는 자리에서 이렇게 민망하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태석 선생님이 너무 나갔던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너무 나간 겁니다. 나갔어도.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범석 장군님을 오히려 더, 예, 저는 이렇게 좀, 예, 변호를 좀 하고 싶은 입장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사람마다, 예, 좀 어떤 이런 취향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 이범석 장군님이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정과를 너무 좀 부풀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예. 근데 또 그 정과를 부풀린 이유는 또 그만한 또 어떤 또 상당한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정상을 좀 참작을 좀 해주셔야 될 그럴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과를 좀 부풀리는 건 어느 그 전쟁에서나 항상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어떤 국민들을 독려한다라든가 우리가 일단 결집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결집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항상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이런 희소식을 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진실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부풀려서, 예, 정말 좀 부풀려서 청선리 대첩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대첩은 아니었고요. 예. 대첩이라고 하려면 그래도 못해도 연대급이라든가 여단급의 이런, 예,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대급 정도의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맞아요. 승리는 맞는데 뭐 이게 어마어마한 뭐 대첩이다라고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첩은 절대 아니죠.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너무 이렇게 순도 높은,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99.99999%의 이런 순도를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게 좀 허락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가 뭐 그렇게 깨끗한 놈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냥 대첩이라고 하자 뭐 좀 저는 좀 이런 입장인데 그게 이제 좀 야 그래도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어떤 정말 그 순도 높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 양심을 그건 너는 파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뭐 보시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경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분의 경쟁 관계에서는 저는 조금은 더 이제 이범석 그 장군님한테 이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 편이고, 장택상 선생님의 경우도 물론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손하지만 어쨌거나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부분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사람 정말 민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전시 중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시 중이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시가 아니라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회에서는 굳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좀 상황이 너무 이제 급박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막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딱히 뭐 별다른 의견도 없는 거예요. 국무 회의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 정당성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외치는 데모 군중이 이제 부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 다 잡아넣어요. 이 국회가 이 말 안 듣고 있는데 지방의회며 다 이 사실 알고 보면 그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도의회와 그 시군구의회가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그게 진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반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망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자 정당 차려서 도 단위에서 싸우고 시 단위에서 싸우고 시군구 단위에서까지도 정치 싸움이 하고 있는 그런 참 정말 국회를 견제해야 되는데 국회를 견제를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지금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방의회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분들이었고 그 이후에 지방의회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소속 정당 그냥 저기 빠는 거밖에 못해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지방자치 그 시군구 의원들, 그 도의원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국회가 잘못 나가면 지방 의원들이 올라가서 데모를 해야지. 국민들이 나서갖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을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역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올라가서 데모하고 본인들이 그 어떤 이런 관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안 좋습니다. 막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좀 위험해집니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저기 그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그냥 국민들을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사대부 나라 다시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양반 나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저기 양반들이고 의원들 못 하고 있는 양반들은 저기 그냥 저기 민초들이고 이게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완전히 그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이렇게 심어놔줘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 철학이 없어, 아무 철학이. 참, 기가 막혀요. 자, 아무튼 장태상 선생은 이제 트루먼 각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승만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점은 좀 의문이긴 한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루먼은 각서에서 만약 한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완화할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위급한 정세에 부닥칠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승만은 다음날 트루먼에게 답신을 보낸다. 한국의 투표자들이 국회 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한 민의의 표출이다. 한국은 지금 국회와 행정부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오 국민들이 민의를 배반한 국회와 민주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바란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때 당시에 부상정치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상정치개혁에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이 국회가 배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민주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국회를 저기 해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건.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답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우방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민주적이고 민중을 대변하는 국회와 정부를 운영하고자 한다. 근데 이걸 왜 장태상 선생에게 안 보여줬는지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실수했던 경우가 이제 장태선 선생에게도 이제 몇 번 있었긴 했는 한 번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의 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군정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장택성 선생이 좀 유일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택성 선생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이 조병욱 선생을 설득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미소공이가 이제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었고, 완벽하게 이제 결론이 나아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된 건데, 이 장택성 선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참 경우 없게 나오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약간은 그 장택상을 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아니 뭐 내용이 사실인데 뭐 내가 니한테 보고해야 되냐? 네가 알아서 보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를 이제 이걸 안 해줬나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뭐 국무총리까지 돼 있는데 뭐 못 보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서류철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장태상은 이제 확인을 못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확인했는데 이게 참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괘씸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줬나 봐요. 그냥 바로 뭐 그냥 이 강요회에서 그냥 딱 펼쳐갖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무 말 없이 장태상 그 선생에게 이런 훈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너는 아무런 꾀도 못 내면서 뭐 이런 얘기 반대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야당과 미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 너는 그러면 나를 지켜줘야지. 너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총리 자리에
올려놨는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이런 식으로 묵살해버려? 왜 내가 너한테는 하라는 대로 각서를 다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이 이승만 대통령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 내용을 뭐 거짓말로 해갖고 이렇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섭섭했겠죠. 장택성 선생에게 보여달라 말라. 본인이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상관이야? 대통령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장택성 선생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분의 이제 경쟁 관계에서는 이제 이범석 장군님을 더 쳐주는 이유인데, 복잡해요. 복잡해. 이게 뭐가 정답이 있다라고 뭐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장택성 선생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었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약간은 이제 장택성 선생이 좀 삐진 것 같아요. 사실 삐져야 되는 건 이승만 대통령인데 장택성 선생이 약간 나중에 좀 삐진 행보를 이제 좀 보였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은 다음날 트루먼에게 이제 이런 답신을 이제 보냈었고요. 미국은 이제 단계적 대응으로 일복 후퇴를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실적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이승만의 수에 우리 다 당해갖고 한국이 그냥 알았어 우리 저기 이제 미국하고 같이 안 가, 우리 그냥 공산화 될래,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 그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이 그냥 길가에 그냥 다 저기 누워버리고 이제 막 실제로 그러거든요. 저기 지방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저기 대중들의 이 의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다 꿰뚫어 보고 장악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승만 저기 버르장머리 고쳐 놓으려다가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한국 내에서 반미 이런 그게 이제 퍼지면서, 야,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고생한 것처럼 이것도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발 빼겠네. 막 정말 욕만 먹고 막 정말 아무것도 못 챙기고 이거 또 다시 일본 애들한테 한국 내주고 또 일본이 저렇게 막 커버리면 이것도 저기 일본하고 또 전쟁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미국한테는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일본은 최소한 용감한 나라예요.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나라예요. 용기 있는 나라예요. 마음에 안 들면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등 돌아서 5발자국 가고 쏘자. 그냥 실력으로 그 나라의 이 정서를 힘으로 운영하자. 그거만큼 더 편한 게 없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마디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냥 힘으로 이거를 딱 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무 철학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소한 어떤 이 국가 통치 구조의 이 구배를 레디칼 에너지를 이렇게 어떤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설계할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힘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아니죠. 한국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왕 주변에 외척 세력을 집어넣어서 외척 세력이 이 왕을 이렇게 정신나가게 막 해버려 갖고 실권을 주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왕의 빙순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만 하던 게 이제 이 조선이죠. 그러니까 권모 술수 막 이제 이런 것만 발달한 겁니다. 이 조선에서는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야, 알았어,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도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싸우자. 막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 정말 실력으로 이제 대결하는, 힘으로 대결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조선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냥 뒤에서 꿍짝꿍짝꿍짝 해갖고, 예?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 정치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냥 뒤에서 꿍짝꿍짝꿍짝 해갖고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저기 탄핵을 하냐, 뭐 아유, 예? 그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걸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그냥 저렇게 그냥, 예?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손대려고 하다가 잘못해갖고 잘못해버리면, 예?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또 일본한테 먹힙니다. 예? 왜? 한국이 철학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이 먹혀버리면서 동아시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게 저렇게 주도가 돼서, 예? 정말 이 일본의 이 세력이, 예? 이 동아시아를 쫙 다시 먹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태평양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야야야야 한 발 빼자 일단 후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무서워서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크 사령관도 이게 신중론을 펼쳤던 거고요. 미 국무성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북한의 소나기에 떨궈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강경책을 막 자꾸 피면서, 예? 미국이 빨리 나오자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설왕설래하던 사이에 이제 미국 정부는, 예, 좀 고민을 하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일보 후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정치 투쟁, 일종의 대미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은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었던 겁니다. 국민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예, 최종적으로는 이 국민들에게서 정말 이 권력이 나와요. 예. 그때 부산 정치 개혁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민족 의원을 처단하자 막 이런, 예, 구호를 막 외치니까 국회의원들도 거기 쫄아갖고 사실 막 다 도망 다니고 있었고요. 예? 잘못하다 걸리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전신대, 예? 전신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처음부터 유엔군을 동원하여 이승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비상계엄령을 내리듯이 고집쟁이 늙은이가 또 무슨 돌발사태를 일으켜서 미국을 더 곤란하게 만들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집쟁이 늙은이랍니다. 고집쟁이 늙은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들이 그 멍청한 그 머저리들이라는 걸 모르고, 예? 이승만 대통령을 고집쟁이 늙은이로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본인들의 뇌에 문제가 있는 건 모르고, 예? 이승만 대통령을 고집쟁이 늙은이. 야,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 시각입니까 정말. 예? 이 블랙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죠. 물론 이제 이 글은 이제 임보길 교수님이 이렇게 뭐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이제 화자가 이제 좌익이 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분들한테는 이제 고집쟁이 늙은이로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제 극찬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임보길 교수님인 거죠.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 단계적 대응이 나온 거는 이제 벤플리트 사령관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합참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명확한 지시를 보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무성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예? 이거 결국에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야 합참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명확한 지시를 보내. 야 큰일 큰 사령관도 지침 달라 그러잖아. 합참이 좀 똑바로 좀 해봐. 예?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아유, 저 기가 막히죠. 예? 아니, 본인들이 내놓던가. 예? 내놓으면 또 쪽팔리죠. 내놓으면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저기 스파이가 있다는 게 걸려버리니까, 예? 우리는 절대 우리 의견을 내놓지 마. 예? 다른 애들이 의견을 내게 해. 이제 막 이런, 저기 고수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예? 고수들 흉내 내려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예? 고수들 흉내 내려다가 결국에 더 들키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내줘야 본인들이 왜 못 내?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요. 예? 그럼 어떤 게 고집인지 말을 해봐. 말을 못하면서 뭘, 예? 맨날 딴 데 가고 딴 소리야 이 사람들아. 예? 그러니까 좌익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좌익은 정신병. 예? 이 국무성이 그 당시에 좌익에, 예? 저기 빠져 있으니까, 예?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예? 자꾸 뭐 엉뚱한 데다가 막 이렇게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합참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참에서 이제 못 참는 거죠. 야, 니들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 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자, 한국 내 세력 간의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예. 얘네들도, 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벤프리트 사령관이 참 이승만 대통령을, 예? 정말 존경하는구나. 예? 이런 거를 다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얘기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벤프리트 사령관은 우리가 정말 정말 존경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사실 이 벤프리트 사령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뭐 찬양하는 신도 수준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메가더 그 사령관은, 예, 친구 사이였는데, 예, 이 또 벤프리트 사령관하고는 또 달라요. 그 결이 좀 달라서, 예, 아들 대하듯이 하고, 예, 이 벤프리트 사령관 또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진가를 알아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와, 이런 분이 나를 정말 아들같이 대해준다? 이게 너무나 이제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예, 일방적인 그런, 예, 찬양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예, 벤프리트, 예,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벤프리트 사령관 같은 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예? 예? 이 힘없는 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지를 보냅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예? 그거를 이제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벤프리트 사령관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예?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 하느님이 세운 분이구나, 예? 그러니, 예?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이런, 예, 찬양부가 막 나오는 거죠. 예?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이제 딱 하느님이 세우신 분이야. 예? 그걸 내가 알게 됐어. 예?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똑같은 거죠. 뭐 벤프리트 사령관이라고 예? 용 빼는 재주 갖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예? 막 고민을 막 그냥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야, 여기도 4년제 육사를 만들어줘야겠구나.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들을 그냥, 예? 야, 우리 저 군수 물품 같은 경우도, 저 한국이 원하면 좀 빼주자. 예? 막 이렇게 정말, 예? 적극적으로 이게 도와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유공자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사실. 예, 이런 분은. 아무튼, 예, 제 얘기 너무 하면 안 되고, 예. 맨날 너무 하면서 맨날 하면 안 된대. 자, 아무튼 이 엉커크의 활동도 강화를 하고, 예, 이렇게 꼼수를 많이 부자, 예. 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예. 직접 개입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예. 미리 요청, 유엔군의 미리 요청, 아무튼 뭐 거의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냥, 예. 정말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간첩질이죠, 간첩질. 예. 미국이 독립국 한국을 상대로 하는 간첩질이죠. 물론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은 한미 동맹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동맹이라는 개념은 안 맞을 때고 그냥 같이 싸우고 있을 때잖아요. 물론 실질적인 동맹이지만. 근데 이거를, 야, 잠깐만, 응? 이 대통령을 갈아버리려고 요런 꼼수를 부렸다? 예? 아니,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고, 야, 미국인의 생명, 유엔군의 작전, 막 이런 걸 뭐 이런 걸 따지고 자빠져 있는데, 아니, 미국인의 생명이 왜 한국에서 위험해집니까? 예? 미국인의 생명을 우리가 해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유엔군의 작전이 아유,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예? 아,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이런 일이 한국군한테 나 참 기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예?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아유, 진짜,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물론 이제 젖발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위협받는다라기보다는 좀 회방을 놓죠. 예. 저번에는 어떤 그 공산주의자 애들이 예? 미국 대사관을 막 담는 박하고 참 아유 참 그런 인간들은 좀 저기 북한으로 그 잡아갖고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응? 그 저번에는 그 뭐예요? 저기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데 거기 가갖고 무슨 카약 타고 자빠져 있으니까 예? 항공모함이 입항을 못 해갖고 예? 이제 저기 사병들이 이제 입항하면은 예? 그 외박 외출 허가 받으면은 이제 저 부산 광안리 이런 데도 막 놀러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 기대에 막 부풀어 갖고 이제 부산 들어온다 그러면서 야 우리 저기 광안리 해수욕장 가갖고 야 저기 맥주도 마시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어. 막 기대에 막 북쳐 있는데 거기 가갖고씩 응? 그 뭐예요 저기 카약 타고서 예? 그 지랄하고 자빠졌으니까 예? 아유 참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요. 그런 군사작전 방해하는 거는 그냥 바로 총으로 쏴 제발. 아우 저기 그 총은 뒀다가 뭐해요 도대체 미군은? 예? 그렇게 군사작전을 방해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저기 쏴버리라고 제발 좀. 그런 인간들 죽어도 싸지 뭘 민주주의는 뭐 그럴 권리가 있는 거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습니까? 예? 그냥 배로 갔다가 그냥 깔아버려 그런 애들은 제발 좀. 군인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군인들이 무슨 뭐 민주주의를 뭐 실행하는 사람들이야? 예? 뭐 정치를 하지 군복 벗고. 그냥 현장에서 사살했다 그러고 보고하면 되는 거죠 뭘. 예?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걸 저기 카약 탄 사람들 한두 명 저기 뭐 살려주겠다고 예? 그 입항을 안 해요? 예?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군인들이 군인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데 왜 정치인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돼요? 예? 군인들이 군인 할 일을 똑바로 해야 정치인들도 그거 무서운 거 알고 정치를 똑바로 하는 거지. 예? 다들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도 똑바로 하래. 똑바로 하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그 역할을 받았으면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 아니, 부산항에 입항해야 되는데 부산항에 입항하는 거 방해하는 게 그 누가 방해하는 거겠어요. 예? 그 나라 적군이 하는 거지. 예? 이게 되게 순수한 생각을 해요. 뭐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민주주의 망하도록 예? 공산주의자들이 예? 그렇게 저기 압력을 하는 건데 당연히 공산주의자가 예? 민주주의 망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뭘 그게 무슨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 마냥 예?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 생명을 지켜. 그 사람들이 무슨 국민이야 인간들아. 그 인간들이 저기 다 간첩들이지. 정말 너무 답답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카약 타고 그 막는 사람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유약한 정부, 정권, 군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본인들이 무슨 큰 그릇이고 뭐 대단한 철학자인 줄 알아. 예? 머릿속에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막 그냥 받는 월급이나 받고 그냥 살아야지. 이런 존재들이 예? 뭐 대단한 철학자가 된 것 마냥 예? 아니 철학책을 쓰던가 그러면 예? 철학책은 한 권도 못 쓰면서 뭘 무슨 놈의 대단한 민주주의가 뭐 어떻고 저떻고 떠들 줄이나 알고. 에휴,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제 얘기 이제 좀 그만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정치 그 개혁 3편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2편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좀 속은 후련하네요. 2편을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제 일도 바쁘고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좀 됐어요. 비상계엄령 발동 열흘째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며 정면 대응하는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 지지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내공이라는 거죠. 예? 나의 논리로 이게 안 통해? 그럼 남들 논리 갖고 와. 예? 근데 남들 논리가 누구야? 국민. 예? 야, 이 엄청난 지지 캠페인을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예? 다 우리 선배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남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 야, 이분들이 정말 부산에 가갖고 국회 해산해라 막 그냥 예? 야,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자유의 전사들이죠. 전쟁 났을 때 우리를 물리적으로 지켜준 분들은 군인이지만 예?
이 전시 중에 이 부산 정치 개혁 상황을 예? 정말 위중하게 딱 정말 바라보고서 야 우리가 이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예? 이런 걸 딱 깨닫고서 말이에요. 예? 정말 정말 대단하신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들이에요. 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이 대단하신 정말 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예? 이게 정치 제도의 이 대통령 제도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진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근데 이거를 정말 이분들이 지켜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예? 이 당시에 정말, 예? 정말 우리 그 할아버지도 여기 갔어야 되는데, 예? 너무 시골 동네에 사시는 바람에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셔갖고, 예? 여기를 못 갔어요, 여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예? 이걸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 저라도 이제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야, 이때 여기 가신 분들은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정말. 예? 야, 여기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걸 깨닫고서 물러난 거예요, 한 발. 예? 얼마나 대단한 정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일반 국민들이, 예? 이렇게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이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공화국, 이 패권국,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 예?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예. 이게 증명하는 사례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예? 이런 꼼수를 막 부리긴 했지만,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거, 목적을 봤을 때, 예? 국민이 뭐가 힘이 있어요? 이거 그냥 저기 일개 소대병력만 갖고 와도 다 해산돼요. 예? 근데 이런 국민들의 지지 캠페인을 무섭게 볼 줄 알잖아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 같은 나라죠. 예? 바보 같은 나라인데 얼마나 착한 나라예요. 예?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예? 이런 국민들의 뜻을 높이 산다라는 거예요. 높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섬길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조차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예? 우리 국민을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우리가 국민들 뜻까지 이렇게 막 무시하다가는, 이거 뭐 우리도 다시금 이것도 2차 세계대전 또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민들 캠페인에 이제 맥을 못 주고, 예?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맥을 못 주고 빠진 거예요. 예? 야, 이거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하다가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예? 이거 자체가 이게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아니, 국민을 무서워해서 무슨 패권을 가진 나라가 눈치를 보고 전략을 바꿔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예? 아니, 무슨,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나라가, 예? 무슨 대한민국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아여덕이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예? 정책을 바꿔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바꾸잖아요, 미국은. 예?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이게. 그게 미국이 그만큼, 정말 이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이 정말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정말 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 그런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예? 그런 정말 이 엄청난 이런 철학이 있는, 정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예? 자유롭게 숨 쉬면서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할 수 있는,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정말 재밌고, 예? 정말 살맛나는 그런, 예? 세상을 이 미국이 그때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건국이 돼서 이렇게 오고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예? 그 자유를 잘못하면 까딱하면 미국 애들도 약간씩 헷갈려갖고 가끔씩 헷갈려갖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데모대가 막 이렇게 국회와 대통령 관저에 몰려와서 밤새 농성하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농성이 있습니까? 해 뜨면 또 시위하고 직선제 지지 막 이러고 나오니 야 이거 당연히 저 나라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하자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제국주의랑 정말 다른 게 뭐야? 야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하나씩 깨닫는 거죠. 아무 철학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시절에 이 정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정말 그 의미를 본다면은 정말 이 세계 정치의 훈계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게 결코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 아닙니다. 이게 세계 정치 강의입니다. 세계 정치 강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강의하는 그 교수가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 국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누구냐? 그게 패권을 가진 미국이 수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이게. 와, 이거는 정말, 와, 진짜, 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야,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때 뭐 기아가 막 넘쳐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저기 책임도 못 지면서 애 낳고 키우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입양 가고 막 이러던 시절에, 그 시절에 국민들이 미국을 가르쳐요? 그 시절에 그런 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르쳐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능하게끔 국민들과 정말 이 협동의 정신을 이뤄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어떻게 파동입니까? 파동은. 부산 정치 혁명이고 부산 정치 개혁이고 세계 정치 개혁이죠. 이거를 그냥 기자들이 아무것도 볼 줄 모르니 그냥 부산 정치 파동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계 정치 개혁을 전 세계에 이 깨달음을 전해준 이런 정말 세계적인 기적을 이게 세계 정치 기적이에요. 정말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 인류의 정치 기적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여기 가로치고 다시 정확하게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써볼게요. 인류사의 길이 남을 정치 기적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부산 정치 파동이냐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한 줄에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걸 좀 작게 주석을 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줄 줄 아는 분들이 이건 진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진실의 영역은 진리의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말 그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일 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와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긴 볼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눈치를 미국이 보게 만든 거예요.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그냥 호출을 하는 거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올라와라! 딱 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갖고 그냥 이게 데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얼마나 이 훌륭한 분들인지 이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었던 정말 애국자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기적이지 왜 이게 파동이야? 파동은 무슨 놈의 이게 정말 인류사의 길이 남을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
이거를 그냥 그 정말 수준 낮은 기자들이 기껏해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 조금 했다라고 하는 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정말 그 너무나 이 피상적인 수준의 역사로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다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못 보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적을 봐야죠. 기적을. 이 한국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딴 나라 얘기입니까? 부산이 무슨 다른 나라예요? 한국의 얘기지. 이 한국의 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은 이걸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인류 정치 기적과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아주. 아, 처칠은 보고 있었는데, 처칠이 뭐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처칠이. 영국 사람이지. 영국 사람도 보는 진실을 한국 사람들이 못 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기가 막혀 죽겠어요, 정말. 아. 그러니까 임복일 교수님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이게 뭐 남의 나라 역사를 얘기해서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이 역사 문명이 돼 있으니 임복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아, 저 사람 좀 무지랭이고 무식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모른다고 쳐. 근데 연구자들이 모르고 교수들이 모르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 그냥 화병에 저기 돌아 눕지 않으신 게 다행이죠. 임복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집필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게 사실 다행이라고 봐야죠. 정말. 아, 나 같았으면 저도 지금도 막 화병이 날 것 같은데, 이 임복일 교수님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사셨겠어요. 정말 외롭고 그렇게 사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참 이상한 대통령도 다 있지. 국회 해산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계엄령 취하니까 즉각 해산해버리면 좋을 텐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화입니다, 이게. 그러게 말일세. 지금이라도 직선제 헌법을 만들어 공포해버리면 될 것을. 전쟁하는 바닥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친위 쿠데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도 정말 해야 될 판이죠, 그때가. 전국 부서에 모여든 지방의회 대표들은 말로만 싸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답답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을 지방의회 대표들이 답답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힘을 가졌는데 그때 힘을 써야지. 왜 힘을 안 써? 이거 제발 좀 힘을 쓰란 말이야. 왜 대통령도 이걸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하게 하겠습니까? 이 본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받는데, 본인 편 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는 거예요. 직선제 그냥 해야지. 왜 직선제 못 밀어붙여? 아니, 저기 그냥 국회 그냥 막 해산해 버리지. 뭘 해산을 왜 안 해? 막 그러면서 대통령한테도 막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 편을 드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왜? 아니,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 올라왔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통령으로서 나를 똑바로 가게끔 이렇게 이걸 딱 이끌어야지. 왜 지금 전쟁 중인 마당에, 더군다나 계엄령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 아니,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직선제 이것도 안 바꾸고 국민들 우습냐? 우리가 대통령 뽑아야지, 우리 손으로 뽑아야지. 왜 자꾸 간선제로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그냥 그 대통령한테 해야 될 일을 딱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충성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좌익들은 항상 그러죠. 뭐 저기 이런 어떤 그런 페어런탈리즘과 페이터널리즘에 막 연관돼 갖고 그냥 뭐 정권에 잘 보이기 막 하려고 하는 거다. 아유,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딱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순수한 이 국민들의 열정, 이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 정말 국민들의 진짜 진정한 애국심, 이 자유국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갈망,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갈망과 열망의 표출을 예?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무슨 뭐 예?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 보여갖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제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이렇게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예?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예?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이건 좀 자유롭지 않다, 예? 이렇게 그 얘기를 다 할 정도로 예? 이 공과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뭘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예? 한 자릿씩 해먹으려고 지방의회 대표들이 올라가서 저런 거다? 탁도 없는 소리죠. 탁도 없는 소리. 예? 그러니까 본인들 그 뇌에 똥밖에 차 있는 게 없으니까 남들도 다 머리에 똥만 채워놓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예? 본인들 머릿속에 똥만 채워져 있고 본인들 머리는 빈털 털린 줄 모르고 예? 본인들 철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모르고 예?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비우고 예? 당신이 생각하는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오라 그러면 A4 한 장도 못 써. A4 한 장도. 예? 당신의 그 철학의 기호는 어딘지 써보시오 그러면 A4 한 장 못 써요. A4 한 장은.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국민적 영웅들을 무슨 뭐 예? 예? 이런 분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 보여갖고 뭐 한 자리 하려고 예? 이렇게 올라가서 한 줄 알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세상이 예? 이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예? 야,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예? 언제까지 이 피곤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한 평생 해야 됩니다. 예, 평생. 예. 한시도 이게 그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한시도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다거나 뭐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은 인간들이라. 예. 그래서 항상 있을 겁니다. 항상. 어디 가나 제일 그 경박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예. 어디 가나. 예? 그리고 막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막 이러면서 정치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싫은 거야. 네, 그냥 싫은 거. 이렇게 진실들이 다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본인들 아버지, 본인들 할아버지는 이때 같이 이승만 대통령 공격하던 사람들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알기가 싫은 거야.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좌익들은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요. 화를. 예? 좌익들은. 우익들은 거짓을 말하면 화를 내잖아요. 예? 좌익들은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요. 예. 왜? 본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 알게 되는 게 자꾸 싫은 거지. 예.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본인들도 그 사람들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어떤 부족한 인간이었다, 우리가 나쁜 인간이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사실 이런 공부도 다 해가는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뭐 잘났으면 뭐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기껏 해봐야 우리 인간인데. 예? 다만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나쁜 삶을 죄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예? 이런 진실을 일단 우리가 알고 나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성의 차원에서도 이런 공부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의 정말 이런 자료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재를 책으로 펴내도 이게 굉장히 히트를 했을 것 같은데 임백일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진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을 수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기사로 내신 겁니다. 기사로. 뉴데일리 기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뉴데일리가 훌륭한 이 신문사입니까? 이걸 이제 기사로 좀 보고 싶지만 이제 그런 어떤 광고가 좀 이제 저는 좋은데 이제 좀 낯뜨겁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제 아가씨들 뭐 짧은 치마 막 나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글에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 페이스트해서 이제 보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광고가 있다 그래도 눈 호강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
예,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냥 한글에서 본다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이 저거 임보길 교수님이 쓰신 건데 예? 왜 니 같은 사람이 이거를 저기 이렇게 다시 보기를 막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떠드냐라고 막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영화 보고 나서 뭐 영화 리뷰 왜 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영화 리뷰 왜 해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거. 예? 영화 리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찍은 거지 뭐 당신이 찍었어? 그렇잖아. 영화 리뷰도 하지 말고 드라마 리뷰도 당신들 하지 마. 당신들 그렇게 얘기할 거면 응?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세요. 본인들이나. 예? 진짜 임보길 교수님이 오셔갖고 정말 저한테 이 인간아 이거 내 기사야 너 이거 리뷰하지 마 그러면 제가 바로 끊습니다. 왜? 이분 권리니까. 예, 이분 기사인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뭐 이분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예? 쓸데없이. 예? 그러니까 그러지들 마시고요. 예? 그냥 안 볼 거면 그냥 나가 제발. 예? 뭘 쓸데없이. 예? 이 기적을 지금 같이 증거하는 사람의 예? 그 일원으로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임보길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하느님께서 결국에 이룩하신 나라 예? 그 나라의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저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예? 이렇게 좀 하는 건데 그거를 꼭 또 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3편으로 인류 정치 기적으로 근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소통이 안 되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부르긴 싫지만 부산 정치 파동으로 알려져 있는 인류 정치 기적 3편으로 다시 나중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